자유의 창 김재웅입니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선거무효소송 그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순서, 이번에는 8번째가 되겠네요.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구체적인 선거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 그것을 사전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원고가 주장한 부분을 이 재판부가 한 9가지 정도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이유 없다. 사전투표 단계에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출원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한 9가지 정도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4번째, QR코드에 관련된 관련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련 주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QR코드의 위법성, 불법성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시간은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 관련 주장에 대하여 페이지, 범죄적 판결문 14페이지로부터 17페이지가 이르는 내용이고, 항목으로는 가로부터 바, 가나다라 마바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범죄적 판결문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한 겁니다. 14, 15, 16, 17 총 4페이지에 걸쳐서 항목은 가로부터 바까지 가나다라 마바 6개 항목으로 나눠서 조목조목 QR코드가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관련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니 불법이니 하는 말을 쓰기 싫다는 거예요. QR코드와 관련된 불법성,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장일 뿐이다, 이거예요. 관련 주장. 일단 타이틀부터 이렇게 이 재판부는 아주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QR코드가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하는 그 결론을 짚고 들어가는 거죠. 타이틀부터 이렇게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제 가나다라 마바 중에 가항으로 한 게 뭐냐 하면, 일단 QR코드에 관련된 법조항을 들었습니다. QR코드와 관련된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가로를 엽니다. 바코드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코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바코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 법을 만들 때 입법권자들이 그 바코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정의를 내려놓은 거죠. 정의. 바코드란 뭐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하는 표시. 컴퓨터가 인식하는 표시인데 막대 모양의 기호다, 이렇게 했습니다. 막대 모양의 기호. 그래서 이 바코드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영어 BAR,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막대입니다. 막대. 그래서 막대 코드입니다. 막대 코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바코드, 막대 코드, 이렇게 된 거죠. 그 막대 코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QR 코드라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QR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법에 정한 거냐 아닌 거냐 하고 논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재판부가 이제 이 QR코드 관련해 QR코드 불법이나 위법을 다투기 위해서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단 봐야 되니까 그 조항 하나를 딱 들은 것이 151조 제6항. 그래서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무엇이고, 또 거기에는 일련 번호라는 게 인쇄가 된다. 또 일련 번호와 함께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는다. 그래서 이 선거명이니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이거를 뭘로 표시합니까? 네, 숫자 부호로 표시하는 거죠. 숫자의 조합으로 뭐 선거관리위원회명은 네 자리 숫자를 부여합니다.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숫자 네 자리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양천구 그러면 1115 이렇게 1115 하면 그건 뭐냐? 양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리 숫자 1115. 251개밖에 없지만 네 자리 숫자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구명도 숫자로 표시하고 그다음 선거명은 그 년월일 그렇죠? 년월일 그리고 뒤에 그 선거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 만약에 대통령 선거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어떤 식으로 그 선거명을 표시하냐? 2022 0309 그렇죠? 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연월일을 먼저 해놓고 뒤에 네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그것이 대통령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뭐 지방자치의회 선거인지를 구분을 집니다. 대통령 선거 같으면 0001, 국회의원 총선거 같으면 0002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연월 일 그 다음에 선거를 표시하는 네 자리 숫자 해서 총 12자리 숫자로다가 선거명을 표시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투표용지에 항상 그 선거명이 항상 따라 붙는 겁니다. 투표용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 투표용지 내가 기표한 그 투표지에는 눈으로는 내가 읽을 수 없지만 QR코드 형태로 그 12자리 숫자를 부여해서 내가 QR코드만 보고 있지만 그 QR코드 안에는 만약에 내가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다면 2022 0309 0001이라는 숫자가 그 QR코드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만약에 송파구에서 했다. 뭐 그러면 송파구 그 선거관리위원회 네 자리 숫자 그 뒤에 마지막에 그 투표지만의 고유번호 7자리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것이 그 많은 숫자가 뭐 총 31자리 숫자입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현재 정치인을 뽑는 투표지에는 총 31자리의 아라비아 숫자가 QR코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규정들을 보면서 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51조 6항에는 그렇게 일련번호라는 게 인쇄되고 그것이 바코드 형태고 또 선거명이나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까지 그렇게 숫자로도 표시가 된다. 총 31자리로 현재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자 판결문의 이 재판부는 딱 이 QR코드와 관련되어서 판단을 하기 위한 관련 근거 법조항을 151조 6항만 들고 있는 거죠. 151조 6항. 그런데 이 QR코드와 관련된 위법성, 불법성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게 151조 6항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정의에 관한 거고, 자, 과연 이 바코드라는 규정, 정의에 위반됐냐 안 됐냐,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거와 더불어서 항상 살펴야 되는 게 이 재판부 범죄자 판결문이 국민들을 좀 속이고 있다,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겁니다.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바탕화면을 좀 다른 색깔로 했죠. 이거는 판결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 범죄자 판결문이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내용을 부과를 하는 거죠. 이 공직선거법 146조 3항하고 167조 1항은 QR코드와 비밀투표 침해, QR코드의 그 일련 번호가 비밀투표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빼놓을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자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QR코드의 위법성, 불법성을 살피고 네, 비밀투표 침해를 판단하면서 어떻게 146조 사망, 공직선거법 146조 사망을 일체 언급을 안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참 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납득이. 네. 참으로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비밀투표 침해를 판단하면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정말 공직선거법에서 비밀투표 침해 금지를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146조 3항, 네, 뭐 어떤 내용이나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도 쓰면 안 되고 기타가 들어가는 기타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 네?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QR코드의 일련 번호. 일련 번호는 순서대로 발급된 번호. 더구나 투표지에만 있는 고유한 번호. 7자리로 표시된 그 한 장, 단 한 장의 표시만 표시돼서 그 투표지만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 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투표지가 다른 어떤 투표지와 섞여 있어도 독특한, 뚜렷하게 그 투표지만의 특징을 갖게 하는 고유 번호, 고유 일련 번호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판단하지 않고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지가 비밀투표를 침해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적 판결문을 결론까지 끝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인지 이 146조 3항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에 그 일련 번호, 고유 일련 번호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 2020 수 61호 사건, 그 5구 보궐대선 무효 소송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정말 교묘하게 그 재판부, 그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민유숙에 의한 판결문, 2021년 12월 10일 날 판결문에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그 QR코드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는 그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이대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146조 3항의 그 일련 번호가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 QR코드, 일련 번호가 인쇄된 QR코드가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언급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정말 교묘한 방법이에요. 네. 요 지금 재판부가 하고 있는 요 뭔가 아주 의도적인 악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은폐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폐술을 우리 국민들이 간파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야, 지루하다 이거 저런 강의 뭐 이런 걸 분석을 뭐하러 하냐 이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재판부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약점을 알아요. 뭐 골치 아픈 거 싫어하고 어떤 내용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면 자신 없어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재판부와 부정선거범들이 너무나 그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공부하고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야만 이게 부정선거를 잡는 거지. 이거 뭐 그 뜬구름 잡듯이 붕붕거리고 다녀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범죄적 판결문을 어떻게 썼는지, 뭐가 얘들이 지금 이것을 뭘 숨기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원칙에서, 법에서 무엇을 벗어났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QR코드, 그 일련 번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판단의 우선입니다. 투표용지에 그 투표지만의 고유한 번호가 인쇄된 것이 그대로 투표함에 들어간 다음에 개표장까지 나와서 그 일련 번호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QR코드는 컴퓨터로 인식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QR코드라는 게 그렇게 일련 번호가 인쇄됐는데 투표지로부터 절취가 되지 않는다. 절취가 되지 않고 그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스캔이 돼서 읽혀져서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저장될 때는 분명히 그 기표 내용과 QR코드 일련 번호가 같이 동시에 읽혀져서 스캔되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아예 만들어집니다. QR코드 고유번호, 그 고유번호는 몇 번에게 투표했는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딱 정보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이미지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기표 내용과 고유 번호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 투표지가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절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고 절대 비밀을 잘 지키고 있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런 별명을 듣고 있자니 그거는 우리가 시간 낭비다 이거죠. 네. 자, 일단은 먼저 이 QR코드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것은 151조 제6항 사전 투표지에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표시된다. 그리고 그 바코드는 막대 모양의 기호다. 그리고 그 일련 번호와 더불어서 선거명이나 선거구명 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고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투표지에 그대로 담겨 있는 상태에서 기표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일련 번호가 절취되지 않고 이제 개표장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유한 일련 번호가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사전 투표지에 그 QR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일련 번호가 고유 번호잖아요. 순서대로 발급됐잖아요. 네? 몇 번 다음에 몇 번, 그 순서대로 발급된 그 순서와 고유 번호가 있다는 것이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4년을 넘게 고민을 한 거죠. 거의 5년을 고민을 하다가 한다는 말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그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사전 선거는 그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그 선거인에게 그냥 투표지를 줘요. 투표용지를. 그러면 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들었는데 거기에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련 번호를 안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전 선거는 그렇게 일련 번호를 떼지 않게 해서 그 투표함에 넣어서 그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작업이 이제 의도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된 대로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저 일련 번호가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이거 내 투표 정보가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걱정이 이제 공직선거법 146조 3항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QR코드 형태든 바코드 형태든 어쨌든 그 고유 번호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이 우선인데 이 우선적인 판단을 아주 어떻게 이 재판에서 교묘하게 그것을 언급을 안 하고 전혀 드러내지 않고 판결문을 쓰더라 이거예요. 이게 기술인 거예요.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이 범죄적 판결문을 쓴 이 부패한 법관들이 이 비밀투표 침해를 덮어주는 그 146조 3항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는 판결문을 쓰는 것이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거다 이거죠. 참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투표의 비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투표의 비밀은 보장해야 되고 투표의 비밀을 보장을 위해서 그 투표지에다가 어떤 표시, 기타니까 선거인 추정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뭐
여자 남자 구분도 하면 안 되고 여자한테는 뭐 세모하고 남자한테는 동그라미 치고 이런 등등의 모든 표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 상태여야 되는 거지. 거기 어떤 누군가에게 줬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어떤 번호를 부여해줬다. 그 번호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146조 4항을 위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했는데 4년을 넘게 끌더니 고심고심 하는 척 하더니 아주 그 참 판결을 받았을 때 황당했던 것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그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주라고 되어 있으니 그것이 나중에 개표장에 나오든 말든 더 살필 필요가 없다. 아주 무책임한 판결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판결문을 또 이용해서 이제 다른 선거 무효 소송에서 QR코드에 대한 그런 논란 자체를 잠재워버리고 패소 판결하고 기각하고 하는데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알리바이, 알리바이 같은 어떤 그런 궤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한번 그렇게 판결문이 오류가 난 판결문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판례로서. 앞에서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너도 더 이상 따지지 마. 이렇게 앞서 판결이 있었어.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이런 형태의 무지막지한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공직선거법 167조 또 3항에 가면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선거인이 내 투표지가 뭔데 나 누구한테 투표된 거야 라고 밖으로 노출이 되면 그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해서 아예 노출 못 시키게 하는 거죠. 공개 투표가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사전선거에 QR코드에 그 고유번호가 다 인쇄돼가지고 개표장까지 나와서 만인에게 공개된 투표지는 그럼 뭐가 된다? 공개된 투표지로서 전부 무효로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데 이런 근거 자체를 146조 3항과 167조 1항 3항을 아예 무시한 판결문, 아예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드러내지를 않고 참으로 절묘하게 판결문을 쓴 거예요. 어떻게 비밀투표 침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146조 3항, 146조 3항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에 이 QR코드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안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먼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 판결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제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 146조 3항 가고 제가 4년 넘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맺힌 게 많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얘들이 이제 판결문에 이제 이 QR코드를 합리화 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점 해가지고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이게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이 재판부가 QR코드를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봐서는 궤변입니다. 궤변. 갑자기 비약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네 마음대로 그 변칙, 그 다음에 아니면 오류가 난 부분, 그것을 그 궤변이나 오류를 다시금 판결문에 갖다 써먹는 거예요. 자, 공직선거법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록하고 부기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모인점이 이제 궤변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도약을 합니다. 비약을 합니다. 아주.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QR코드가 또한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제 자기네가 정의를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재판부가.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판결문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니 QR코드는 QR코드고 바코드는 바코드인데 갑자기 그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갈 일이 아니거든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는 QR, 퀵 레스판스라고 이 QR코드만의 독특한 그 특징과 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홍길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임꺽정이 있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임꺽정을 가리켜서 홍길동 2, 홍길동 3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홍길동은 홍길동이고 임꺽정은 임꺽정이죠. 근데 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임꺽정이라고 하지 말고 홍길동 2라고 해. 그냥 홍길동 3, 홍길동 4.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뭘 개성으로 가냐고요. 다 개성이 있는 거고 그 고유한 특징에 따른 이름이 부여되고 고유 명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2차원, 3차원 아니 QR코드가 왜 갑자기 2차원 바코드가 되냐고요. QR은 QR이고 반은 바입니다. BAR 반은 막대고 QR은 막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 그 법을 만들 때 굳이 그 바코드라는 걸 딱 보고 그 바코드만 써라. 그 바코드에만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 재판부가 법을 떠나서 자기네가 QR은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다 하고 이렇게 엉터리 규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 엉터리 규정, 이 판결문을 또 다른 판결문에서 이제 또 인용을 한다는 거죠. 갖다 써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네. 변칙이 원칙이 되는 뭐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다. 자, 뭐든지 그렇죠? 표시하려면 제한은 있는데 그럼 이제 바코드로서 불충분하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별개예요. 바코드로 충분하다라고 우리 그 공군 예비역 중장께서 이미 입증을 했어요. 네, 바코드만 갖고도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명, 뭐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 이거 4가지 다 바코드만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답니다. 바코드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더 많은 그 QR코드하고 바코드는 그 정보에 담을 수 있는 양의 차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글자 수로만 따져도 뭐 거의 그 QR코드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자, 한 8천 자, 만 자까지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에서는 그 QR코드 안에 이제 제한된 정보를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 제한된 정보를 담기 때문에 바코드를 써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바코드라고 굳이 그렇게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는 것은 담을 수 있는 정보 양을 제한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재판부가 멋대로 그 제한적인 건 제한적이라서 쓰면 안 되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 QR코드를 써야 돼. 근데 QR코드라고 하면 또 뭔가 좀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2차원 바코드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예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바꿔버리는 이 뭔가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재판부는 법에 있는 그대로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법 규정 그대로 판단하는 게 재판부인데 사법부인데 자기네가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용어를 어떻게 한다고 또 다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라고 자기네가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렇게 2차원 바코드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용 뭐 음성전환 출력기도 그렇게 판결문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이 그 바코드라고 했으니까 문제없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그 오류, 판사들의 궤변, 그거를 아예 자기네 판례를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판결문 우리가 계속해서 분석해봐야 되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게 바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QR코드를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자기네가 말을 바꾸는 그 근거로 들이대는 게 황당하게도 법원의 판결문. 그 오류죠. 그러니까 기존의 오류인 그 판결문의 문항을 갖다가 다시 또 근거로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투표용지 안에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하라고 굳이 막대 모양의 기호, 바코드라고 해놨는데 이 사법부가 그 제한적으로 하라라는 입법부의 그 입법 취지를 지네가 망가뜨려요.
그 양이 제한적이므로 그거 쓰면 안 된다. 더 많은 정보를 담는 걸 써라. 그래서 QR 코드를 아예 2차원 바코드라고 자기네 이름을 바꿔줘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서 결론에 사전투표에 이제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년 번호를 QR코드로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 안 된다. 라고 아예 이렇게 합리화시켜주는, 법에 위반된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판결문. 그래서 이것이 저는 범죄적 판결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결문 또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예. 요 재판부와 거의 동일한 재판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2018년에 제기됐던 대전에서 지방자치 그 6.13 지방선거 그 소송을 놓고 이 QR코드가 법에 위반됐다 해서 소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판결문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판결문을 또 갖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인용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법원 판결문. 그 법원 판결문이라는 건 뭐다? 결국 이 재판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렇죠? 예. 거의 뭐 1000대엽 정도 빼놓고는 다 기존에 있던 그 민유숙인이, 이동원이니, 조재현이니 이런 자들이 만들어낸 판결문을 또 다시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문재인이가 임명했던거나 문재인 시기에 그 대법관이라고 타이틀을 단 자들이 현재 이런 판결문을 양산을 하면서 법으로 치면은 4.15 총선 그 뭐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입법부 국회 가짜 국회의원들이 악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이나 또 이 엉터리 판결문, 범죄적 판결문이나 막 양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거가 뭐냐 보니까 아니 바코드를, 그러니까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그 근거가 뭔가 보니까 자기네가 했던 판결문이에요. 그 오류에 궤변을 늘어놓는 그 판사들의 판결문을 다시 또 근거로 써먹는 거예요. 이제 또 이 2020수 30호 사건의 이 판결문이 또 다른 이제 또 판결문에서 만약에 QR코드가 이게 비밀투표 침해냐 아니냐 이렇게 다투게 되면 또 이 판결문을 또 갖다 써먹는 거죠. 네. 이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브레이크가 안 걸면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화되어 있는 거 무조건 보기 싫어하고, 더구나 약간의 그 뭔가 낯선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QR이니 바코드니 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 QR코드 한번 그 리더기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말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또 이해력이 조금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되면 전혀 이게 지금 뭘 다투고 있는지 저처럼 모르는 분들도 있죠. 네. 아무튼 이거는 이 판결문을 작성한 자들의 궤변입니다. 궤변. 네? 법에 엄격하게 이미 딱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재판을 한다는, 법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재판부가 마음대로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바코드는 바코드고 QR코드는 QR코드인데 QR을 회귀한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의 2차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바꿔놓는 부분. 그리고 이 QR코드 안에 들어있는 고유 번호가 비밀투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예 관련 규정 자체를 언급을 안 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나아가 하면서 이제 가나다라 마바 6개 항목을 도는 건데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나번에 그래서 이제 뭘 했냐? 이 법원이 판결문을 쓰기 전에 21년 6월 28일 날 연수구에서 이제 검증을 했어요. 재검표 검증을 했는데 그때 뭐 이미지를 추출했답니다. 사전투표지 이미지를 추출했고 또 이제 그 4.15 총선 그 개표장에서 연수구 개표장에서 만들어진 이미지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비교해 보니까 일련 번호가 다 순서대로 맞았고 뭐 그렇죠? 네. 뭐 틀린 게 없었다. 뭐 그거를 이제 근거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이미지로 제출된 것이 정말 개표장에서 생성된 것인지 확인이 일단 안 돼가지고 그 확인을 하자고 유승수 변호사가 그 재검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거고요. 근데 확인을 안 시켜줬죠. 그리고 현장에 그 재검표에 제출된 투표지들을 보게 되면 뭐 배춘희 투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배춘희 투표지는 그건 뭐냐? 개표장에 없었던 투표용지를 봐야 돼요. 그 개표장에 없었던 투표용지가 제출됐어요. 그러면 야 이거는 뭔가 개표장에 없었던 뭔가 조작된 위조된 투표지가 들어왔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를 다 의심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 아예 그 전체를 통과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재검표장에. 즉 그거를 좀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예 그 전체를 의심하는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재판부는 봐라 현장에서 그 재검표장에서 일련 번호가 다 맞는다.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 문구도 이 판결문 문구도 참 교활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거는 재검표장에 나온 투표지가 진실한 거냐, 정말 개표장에 있었던 것이냐.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의심이 되냐? 재검표장에 가지고 나온 거는 개표장에 없었던 걸로 봐요. 배춘희 투표지 등등등으로 봐서 일장기 투표지, 뭐 좌우 여백 다른 거, 그건 도저히 개표장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얘들이 왜 이런 이상한 게 나오게 됐느냐? 아, 일련 번호를 짜 맞추기 위해서 새로 하나 판을 만들었구나. 새로운 버전을 하나 세트를 만들었구나. 그 투표지 세트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개표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든 거하고 이제 일련 번호를 맞추게 되면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 개표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미지가 정말 개표장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자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두 가지 전제가 다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개표장에서 만들어졌다는 이미지가 의심스럽고, 그 유승수 변호사가 확인하자고 하니까 확인을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로그 기록이 있을 것이고 이미지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데 얼렁뚱땅 그런 로그 기록 확인하자. 이것이 개표장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하는 부분을 일단 확인을 안 시켜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투표지 개표장에 나와 있는 걸 한 바퀴 돌렸다. 그랬더니 번호가 다 일련 번호가 순서대로 맞더라. 근데 이 개표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야? 그 일련 번호를 맞추다 가짜 용지를 만들다 보니까 각가지 위조 투표지 특징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배춧잎이니 일장기니. 그게 왜 나왔어요? 오로지 일련 번호에 신경 썼고 일련 번호만 맞추려다 보니까 QR코드만 읽다 보니까 뭐 배춧잎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일장기 도장이 뭉그러진 거 눈에 안 들어와요. 좌우 여백 틀린 거, 그거 뭐 투표지가 두 장씩 붙어가지고 도저히 개표장에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그 전자개표기를 통과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용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표장에는 없었던 투표지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 재판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표장에 나온 용지가 정말 그러니까 재검표장에 나온 것이 개표장에 있었던 것이냐 의심스럽다. 그 의심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의심을 안 풀어줘요. 그냥 우겨요. 그냥 인정해. 이거 개표장에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지금 배춧잎이니 이런 게 의혹이 해소돼야 이게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지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이 재검표장에 나온 거하고 개표장에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검표장에 나온 거 그 QR코드 읽어보니까 일련 번호가 다 맞네. 문제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이게.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 그 개표장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개표장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걸 확인하자고 했더니 그걸 무시한 거예요. 예? 유승수 변호사 증언이 그래요. 얼렁뚱땅 거기서 이미지를 그렇게 개표장 거라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리고 개표장에 나와 있는 투표지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다 따져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그냥 당연히 진짜인 걸로. 근데 진짜인 걸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일장기 투표지 1000장 나왔는데 그 1000장을 투표관리관이 찍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 본 사실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투표지를 받아들고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 선거구에 그 선거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따져봐서 재검표장에 들고 나온 그 투표지가 야 이게 가짜일 수 있구나. 근데 그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재판부가 지금. 응? 사실을 확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문을 그럴듯하게 말을 늘어놔서 본질을 흐리는, 네, 그런 참 신묘한 기법을 쓰고 있다. 네. 그다음 이제 가나다라 마바 중에 이제 다항을 또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재판 제가 오래 해본 결과 이 선관위가 아주 이거를 무슨 마치 무효 소송 내지는 이렇게 이 QR코드 문제를 항의하는 그 국민들을 그 항의를 밟아주는데 참으로 좋은 도구로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육안으로 확인 안 된다는 부분. QR코드 일련 번호가 그 QR코드에 인쇄된 일련 번호도 QR코드 리더기 등을 사용하여야 정보를 알 수 있고 육안으로는 일련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 이걸 무슨 마치 대단한 QR코드에 문제가 없는 부분, 네, QR코드가 비밀투표 침해가 안 된다는 그 논리로 아주 자주 써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아니 육안으로 일련 번호 식별 안 된다는 게 그렇게나 뭐 안전해 보이고 그 비밀투표 침해 주장을 묵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거죠. 오히려 육안으로 확인 안 되고 그렇게 컴퓨터 그 QR코드 리더기로, 그러니까 컴퓨터 형태죠.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 형태가 되는 거죠. QR코드 리더기로 그 QR코드의 정보를 읽어드렸다는 것은 디지털 정보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디지털 정보화가 됐다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되고 안 되고보다는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디지털 정보가 뭔지 QR이 뭔지 잘 그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 아직까지도 뭔가 이게 인식이 이 불법성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고 안 되고, 그 육안으로 확인 안 되면 안전한 거, 그렇죠? 육안으로 확인되면 뭐 위험한 거 이런 거예요. 아주 참 뭐랄까 무식한, 아주 무지한 그런 논리 같아요 이게요. 육안으로는 일련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다. 비밀 투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주장이죠 이게.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것보다도 QR코드 리더기로 들어가서 컴퓨터 정보화가 되고 디지털 정보화 되는 게 더 육안 확인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QR코드 리더기로 읽어드리는 것이 사람 눈으로 식별해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요.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더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 또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보관이 될 수 있고 누적해서 매 선거마다 누적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QR코드 리더기로 읽어내는 부분이라는 거죠. QR코드의 정보를 QR코드 리더기로 읽어내는 게 육안 식별보다 더 위험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재판부 판결문 쓴 거 보세요. 육안으로는 일련 번호를 식별할 수 없다. 이걸 내세워요. 자, 육안으로 식별 안 되니까 비밀투표 침해가 아니고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 눈으로 어떤 개인이 이거 몇 번이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그 QR코드의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 네. 정보가 컴퓨터가 쉽게 읽어드릴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돼가지고 그 코드 형태를 읽어드리면 유관 식별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비밀투표 침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실상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것이 눈에 깨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선관위가 계속해서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유관으로 일련 번호를 식별할 수 없으니까 비밀투표 침해가 아니고 안전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이 다항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논리인데 이 논리를 보면 저는 깝깝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이걸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야 되는가. 유관으로 일련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QR코드 형태라서 마치 비밀투표 침해가 안 되고 안전하다는 이 주장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QR코드 형태의 여기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데 이런 참 무식한 주장을 이 재판부가 그대로 갖다 다항해가지고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2월 14일 날 현장 검증에서 뭘 했는지 이걸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아주 자주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현장 검증 결과, 현장 검증에서 뭘 받겠어요? 네? 뭐든지 서버에 관련된 것이고 서버의 내용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전혀 하지 않고 현장 검증은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검증이라고 봐야 돼요. 예, 현장 검증이라는 거. QR코드니 서버니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거고, 네. 현장 검증이 현장 검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현장 검증을 이 서버니 디지털 데이터니 QR코드니 하는 것에다가 자꾸 현장 검증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아요. 검증 자체가 이 통합선거인명부가 이게 전산이거든요. 전산. 그 데이터를 언제 다 받겠어요. 통합선거인명부 문제점. 그 통합선거인명부가 구현되는 어떤 것 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현장 검증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 현장 검증 2020년 12월 14일 날 현장 검증 했으니까 뭐 잘 한 것처럼 완벽하게 뭔가를 들여다본 것처럼 이거를 이거는 꾸밈이에요. 꾸밈.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발급된 일련 번호만을 유지할 뿐 발급된 일련 번호를 선거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거는 이 재판부가 확인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거는 그 피고 측, 선관위 측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그 통합선거인 명부 관리하는데 그 최종 발급된 일련 번호만을 유지한다. 네. 요런 말을 이제 만들어낸 것을 계속 써먹죠.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의제기나 어떤 그 항의를 못하도록 말을 막아버리는데 써먹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확인하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이니 이런 것을 소스니 공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 판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발급된 일련 번호만 유지하는 건지, 뭘 다른 걸 유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을 갖다가 그대로 판결문이냐. 그래서 이 판결문은 이 재판부가 쓴 게 아니라 어쩌면 피고가 썼다. 그리고 재판부는 서명만 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판결문은 누가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쓰고 그냥 거기에 이 재판부는 서명만 한 그런 꼴이에요. 이게요. 일방적으로 피고의 주장만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현장 검증해서 확인했다고요? 통합선거인명부 하나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12월 24일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써도 부족할걸요? 안 되죠. 네. 전산 자체를 모를 텐데요. 이 법관들이. 이게 법관들이 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선거인명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정말 최종 발급된 1년 번호만 유지하는지 이거 확인이 됐을까?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급된 1년 번호를 선거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 이거 미확인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확인 사실. 네? 마치 사실이 인정된다? 네. 오버하고 있다, 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발급된 1년 번호를 선거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 네.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네. 확인이 현재 불가능하다. 네. 그게 이 판결문은 솔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원의 주장만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는 거는 이거는 공정한 재판의 판결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QR코드 리더기로 읽어드린다는 거, 그 1년 번호를, 투표지의 1년 번호를 QR코드 리더기로 읽어드리는 거는 유관 식별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비밀 투표 침해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번호가 QR코드 형태, 컴퓨터가 읽어드릴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누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렇죠? 네, 어디로 전파될지 모르고 전 세계 어디나 그 디지털 정보는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예? 인공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비밀투표 침해 위험이 높고, 네, 거의 영원히 위험이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정보가 된 그 1년 번호라는 게 더 위험한 건데, 그 사실을 전혀 까마득히 모르는 양, 전혀 엉뚱한 얘기, 충분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피고 패소 판결의 이유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게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네, 속이 뒤집어지지만 안 뒤집어진 척하면서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일단 분석해 들어가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나다라 네 번째 항목입니다. 라. 자, 원고 얘기가 나옵니다. 원고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에 선거인별로 그 사전투표지 발급 기록 초단위로 저장된다 이렇게 주장했대요. 그리고 그 서버 로그 파일 확인하면, 로그 파일 나오니까 좀 또 말이 어렵죠. 네, 그 일종의 일지입니다. 일지. 어떤 투표지를 발급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떤 기계 형태로 발급됐다라고 그 필요한 항목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을 파일 형태로 갖고 있는 걸 로그 파일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서버에 로그 파일을 확인하면 이제 이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다른 전산 전문가들이 자기 업무상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 당연히 선관위도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 서버 로그 파일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거기에 또 투표지에 각 그 1년 번호 부여한 거 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발급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조합을 하게 되면 그 QR코드 1년 번호하고 또 그 투표 내용하고 비교한다 이거죠. 나중에. 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확인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이 원고 측에서 언제든지 신청해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이 재판은 어떤 일인지 이 재판부가 뭐든지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죠. 네? 확인이 안 된다. 확인 못 하겠다는 이제 그 선관위 피고 측의 주장을 막 받아들이면서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네.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야, 1년 번호가 들어있어. 일단 146조 사망을 위반했어. 거기에 고유 번호가 들어가 있어. 거기 또 기표내용까지 되어 있어. 그것도 그 투표지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어. 야, 이걸 누가 어디까지 관리하는 걸까? 예?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도무지
그 이후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원고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그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146조 3항 위반이 딱 이게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원고 2020 수 30호 사건의 그 변호인들은 어떻게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간 146조 3항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 판단해달라. 근데 그 판단을 안 하고서 교묘하게 이렇게 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건데, 이제 이 30호 사건 이 범죄적 판결문에서는 이 원고들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 제 71호, 제 72호증 뭐 이런 걸 들이대고 현장 검증 결과를 들이대면서 한다는 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을 분 단위까지만 기록하여 저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 자, 일단은 사실 하나를 인정하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이 분 단위까지 기록하여 저장된답니다. 분 단위까지. 근데 이게 분 단위까지인지 초 단위까지인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초 단위까지라고 하면 이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분 단위까지인지 초 단위까지인지는 어떻게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확인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초 단위까지 확인된다면 아주 탁 꼭 집는 거고, 분 단위까지면 상당 범위가 좁혀지죠. 네, 60초 안에 뭐 얼마나 많은 그 한 지역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 단위로 얼마나 많은 그 선거인들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좁혀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굳이 분 단위까지인지 초 단위까지인지, 컴퓨터는 정확하게 초 단위거든요. 네, 뭐든지 업무 처리가.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분 단위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누가 확인해 봤냐고요, 객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하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확인 들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패소 판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고 주장은 사전 투표용지 발급 이력이 초 단위까지 저장 관리되고 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용지 발급 이력이 분 단위까지 기록하여 저장되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옳으냐? 이럴 때 일방적으로 그냥 이 재판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확인했냐 이거야. 근데 뭘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제 71호증, 제 72호증, 선관위 주장만 갖다 반영한 거잖아요.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2020년 12월 14일 날 현장 검증. 재검표 때도 하루 종일 하면서도 그렇게 성의 없던 재판부가 뭘 확인했을까요? 네. 아주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네, 그 로그 파일, 서버 로그 파일을 확인하면 선거인에게 발급한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참 이게 흥미진진했죠.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하려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답이 나온 게 보니까, 이 답안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웃기게 나온 거죠. 한번 좀 웃기게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원상 복구를 위하여 로그 파일 형태로 데이터 변경 기록이 발생순으로 저장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일 뿐 피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발급 이력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에 대한 투표용지 발급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 이게 참 그래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재판. 이걸 사실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야죠. 그 2020년 12월 14일 어떻게 했는지를 그걸 낱낱이 정보를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검증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 엉터리 판결문을 내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의심이 들죠. 적당히 하는 척 해놓고, 네, 어떤 그 엉터리 판결문을 쓸 때마다 그렇게 현장 검증에서 확인했다는 식으로. 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QR코드 문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이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들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을 농락을 하고 있어요. 그 재판부도 또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부의 그 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관리위원장 그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한 몸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선관위에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원고가 무슨 능력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서버와 통합선거인 명부와 그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로그 파일 속에서 확인하는 정보인데 그 선관위 피고가 절대 공개 못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그 개표장에서의 그 생성된 이미지라고 하는 거 정말 개표장에서 만든 건지 확인하자 하는 그 로그 파일 하나 확인을 안 시켜주고 있으면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원고한테 핑계를 대요? 원고한테 책임을 떠넘겨요? 이 재판부 이 범죄적 판결문의 아주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문구 같아서 제가 빨간색 글씨를 해놨어요. 이 책임이 원고한테 있냐고요. 선관위로부터 받아내야죠.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재판부가 자 피고 제출하시오. 나한테 확인시켜 주시오.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재판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재판 제대로 했네. 뭔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만. 그렇게 봐주는 건데 이 재판부의 판결문은요 전혀 그런 내용이 전혀 눈꽃만큼도 안 보여요. 선관위가 움켜쥐고서 공개 안 하는 거 다 두둔해주고 선관위가 공개 안 해서 원고 측에서는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자료를 그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된다. 그래서 피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구나 이렇게 나오죠. 더구나 을 제24호 중에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서 뭐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관련된 투표지뿐만 아니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위원장 인장을 날인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거 개표장에서 투표지 이미지 그 노트북 전자개표기 노트북에서 다운받는 거 그런 사실 모르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이미지 다운받는 거 뭐 봉인해서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참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관인들 다 돌려 보내놓고 하더라고요. 송파구에서 제가 그걸 특별히 참관인한테 부탁했잖아요. 끝까지 그 남아서 그거 확인해달라. 근데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개표 끝난 다음에 재빠르게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어서 늦지막히 그 외장 외장 저장 장치라도 외장 하드라 그러고 외장 하드라는 걸 사와서 급히 사와서 개표 참관인 다 집에 돌아간 그 시간에 그거를 이제 다운받는 척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해왔나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특별히 송파구에서 그렇게 확인하자고 하니까 하는 척은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제대로 안 해왔다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재판부의 판결문 보게 되면 마치 너무나 잘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개표장에서는 외장하드라고 그래요. 외장하드 보통 외장 저장 장치 상당히 한 240기가 그렇죠? 120기가 240기가 정도의 그 용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외장하드를 준비해 왔는데 법원에 그 제출한 거 보니까 재검표할 때 법원에 제출한 거는 USB 그 손톱만한 그 저장 장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써
이미지가 그 외장 하드, 그쵸? 네, 손바닥만한 외장 하드가 와야 되는데 재검표장에는 그 손톱만한 그 USB가 왔다는 거죠. 그럼 벌써 뭐예요? 원본이 아닌 게 온 거예요. 재검표장에는 원본 아닌 게 왔어요. 그런데 마치 네, 그렇게 개표장에서 만든 것이 잘 봉인돼 가지고 보관되는 것이냐, 이거는 완전히 뭐 성관이 두둔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놓고 이제 이처럼 투표지의 현물과 투표지 이미지를 저장한 저장 매체는 그 투표지 현물, 그도 이미지 저장한 그 이미지 그 외장 하드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는 별도로 구시군위원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보존된다. 네, 이것도 뭐 마치 이제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뭐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보존. 근데 뭐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 뭐 확인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한테 보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것을 더 누군가는 저렇게 이미지에 갖고 있는 것과 실물 투표지를 누군가는 또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피고층. 근데 뭐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보존되므로 중앙선거원의 서버에 저장된 로그 파일의 데이터와 위와 같은 현물 투표지 또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에도 투표 정보가 있어요. 그 투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고, 이게 이 재판부만의 그냥 그 독단적인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다. 네, 이론적으로 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누군가 맘만 먹으면요. 네, 선관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마치 전혀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은 전혀 없을 거라는 식으로 너무 이걸 뭐라 그래요? 뭐 순진하다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뭐 선한 척이라고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고, 이론적이야 얼마든지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자, 그 밖에 QR코드 또는 투표지 발급 이력 등을 통하여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게 이제 임의적인 어떤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재판부 판결문 쭉 따라올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QR코드 일련 번호가 146조 3항에 그 규정되어 있는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냐 아니냐부터 일단은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다음은 뭐 다 선관위에서 해명한 거, 변명한 거, 그거 늘어놓기 바쁘고, 그러니까 선관위 변명대로 하자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없다. 이런 결론, 아주 참 의도된 결론이죠. 의도된 결론. 이제 가나다라 이제 마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그 시흥시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온 그 절반 찢어진 사전 투표지 얘기입니다. 자, 그 사전 투표지 시흥시 쓰레기장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경주에서 양남면 그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나온 양남면 특별 사전 투표소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뭘로 알아낸 겁니까? 결국에는 그 청인 속에 부여 청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김준호라는 그 사전투표 관리관,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그게 언제 발급된 거라는 것은 QR코드의 일련 번호, 그것을 종합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비밀 투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놓고 최소한 어디까지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 직인을 통해서 어떤 투표소라는 거는 일단은 알려져요. 근데 그 어떤 투표소에서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지급된 거냐를 알아내는 거는 뭘로 알아냈어요? 결국엔요, QR코드 일련 번호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절반이 찢어져 있다 한들 QR코드가 없었으면 양남면 그 특별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용지인 것까지는 알아내지만 누구한테 진급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뭘로 알아냈어요? QR코드 번호 때문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엔 재판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연수구 사건인데 왜 부여 청양권 얘기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같은 4.15 총선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얘기를 할 수 있죠. QR코드를 이용한 투표지의 선거인 특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벌써 특정할 수 없다라고, 특정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특정이 됐는데 이미 특정이 됐어요. 그 특정을 도대체 뭘로 한 거냐? 결국은 뭘로 갖고 했어요? QR코드 갖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오히려 투표용지 발급기에 USB 케이블 연결 문제로 이게 그 시흥시에 나온 그 경주 양남 그 부여 청양의 사전 투표지 얘기죠. 그게 어떻게 발급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요. 아주 자세히도 나와요, 설명이. 청양 그 사전 투표지가 발급된 경우에요. 투표용지 발급기에 USB 케이블 연결 문제로 동일한 일련 번호의 투표지가 2장 발급되었대요. 그 속사정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례로 봐서는 아니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쓰레기장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발급됐는지가 다 노출이 돼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발급된 건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야, 이 투표지는 누구한테 줬고 이거 결국에는 누구한테 찍었네? 나중에 그 대타로 발급된 용지가 뭐네? 그때 그 대타로 발급된 일련 번호는 뭐지? 누군가는 맘먹고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죠. 그게 누군가 맘먹고 확인하려도 확인 안 되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범죄자 판결문은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 비밀투표 침해가 안 된다라고 그걸 합리화시켜주는 그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이 발급되어 1장은 선거인에게 교부되고 폐기한 나머지 1장이 발견된 건데 그것이 시흥시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해당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 관리관 인형과 QR코드를 조사하여 동일한 일련 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를 찾아낸 결과다. 이게 보세요. 뭘로 갖고 찾아냈다? 사전투표관리관 인형하고 QR코드로 찾아냈대요. 그 QR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투표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QR코드가. 그 이 자체로서 벌써 QR코드 때문에 특정이 가능하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례적 현상의 일부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례적 현상일 뿐이지 그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QR코드를 이용한 투표지의 선거인 특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말이 막 꼬여요. 그러니까 꼬여. 앞뒤가 안 맞아. QR코드를 이용한 투표지의 선거인 특정 원고가 주장하니까 그게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보니까 나중에 뭐냐? 나중에는 그 사전투표관리관 인형과 QR코드를 조사하여 동일한 일련 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련 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를 찾아냈다. 뭘로 찾아냈다? QR코드하고 사전투표관리관 인형 가지고 찾아내더라 이거예요. 두 가지만 조합이 되니까 동일한 일련 번호가 인쇄된 투표지를 찾아냈다고요. 그래 놓고는 결론은 뭐예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이 완전히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꼬여 있어. 어떻게든지 비밀투표 침해가 아니고 특정이 안 된다라고는 하고는 싶은데, 근데 이미 주장이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피고의 설명이 자체에 이미
특정하는데 QR코드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피고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 인원과 QR코드를 조사하여 투표지를 차단했다. 차단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차단한 게 중요하지. 그게 이례적인지 아닌지는, 아니 나중에 가서 계속 차단하면 이례적이가 아닌 게 아니라 아예 상투적인 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만 찾아내겠냐고. 맘먹고 찾으면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맘먹고 찾다 다 찾다 보면 다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례적 현상이 아니죠. 예. 당연한 거지 이제. 1년 번호가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다라니까요. 분단위까지는 찾아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래. 분단위까지 관리된다. 분단위까지는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원고 측 주장은 분단위가 아니라 초단위다. 분단위든 초단위든 분단위까지만 접근해도 어디에요. 그렇죠? 네. 피고 주장대로만 가도. 이게 결국은 QR코드라는 게 그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투표지에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개표장가고 또 그게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게 디지털 정보로 축적이 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비밀투표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46조 3항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인데 참으로 말을 꼬고 꼬아가지고 그 가나다라 마바 해서 이렇게 길게 14페이지로부터 17페이지까지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읽다 보면 이거는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또 이 변명하는 그 수준으로 봐서는 진짜 구역질이 나죠. 이제 마지막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달리 투표지의 QR코드에 일련 번호 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거나 개인정보가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QR코드에 있는 정보를 통하여 특정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언론기사 등 그래서 뭐 몇 호증, 14호증, 15호증, 55호증, 80호증을 냈다는데 제가 이거는 본 적은 없고 아무튼 관련 언론 기사를 낸 것 같아요. 제출한 것 같아요. QR코드가 있으면 그 QR코드 정보 가지고 특정 선거인 특정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투표 내용 어차피 그렇게 기표가 되니까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증거 갖고는 믿기 어려워. 이 재판부 그래요. 태도가. 믿기 어려워. 그것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해. 참, 이런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을 한다. 어떤 판결을 구한다. 참 의미 없는 행위죠. 이 QR코드 문제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게 자꾸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버를 들여다봐야 되고, 뭐 로그 파일도 알아야 되고, 또 법조문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힘들다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판결문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활용하냐? 근데 다른 어떤 특별히 선거에 관심 있는 무효 소송을 다투는 부정성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만 또 갖다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지엄한 판결문이 있었다 하면서 이 엉터리 범죄적 판결문을 갖다 또 재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이 선거 무효 사유, 비밀투표 침해를 했다. 비밀투표 침해. 근데 그 146조 3항, 167조 1항 일체 언급 없이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참 신묘한, 아주 참 절묘한 기술이다. 그죠? 비밀투표 침해를 다루면서 비밀투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면서 판결문을 쓸 수 있느냐. 대단한 재주다 이거죠. 정말 대단한 재주입니다. 자, 이게 QR코드에 관련된 이 범죄적 판결문의 판단 내용인데
이 판결문 내용 저는 이제 뭐 쭉 따라왔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비밀 투표 침해, QR코드의 일련 번호. 이 문제는 일단 이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안 하고 나머지 선관위 변명 가지고 뭐 초단위 관리, 분단위 관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에 선결해서 먼저 매듭을 지어야 될 걸 매듭 짓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구구절절 선관위 변명 가지고 판결문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없다. 그러면 증거도 없다. 그 전에 핵심은 QR코드가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냐 아니냐 이게 여기서 승부가 나야 돼요. 결국에 청양군 사례는 뭐다? 선거인을 추정 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추정이라는 단어 단정이 아닙니다. 기타 선거인을 단정할 수 있는 표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정 짓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대략 추정이 가능하면 그런 표시를 하지 마라 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조항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히는데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이 재판부가 그 146조 사망은 싹 빼놓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이 판결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146조 사망과 167조 1항 사망을 다시 앞에 전제를 해놓고 판결문을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QR코드라는 방식으로 일련 번호를 만들어 놓고 눈으로 확인한다니까 안전하다. 정말 개똥입니다. 이 범죄적 판결문 이제 중반부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면 또 이제 이 QR코드 부분에 대한 이 범죄적 판결문 재판부의 기여도가 더 훌륭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런 대목에 가서 제대로 한번 또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함께 이거 내용을 공부해 주셔서 공부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